예, 반갑습니다. 2025년 9월 23일 무스TV 서정구 대표 무방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날씨가 제법 서늘해졌죠. 낮과 밤의 온도차, 기온차가 많습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도 뭐 신고가를 찍었죠. 코스피가 3,486원. 그렇게 해서 신고가를 찍었었는데, 자, 어저께 우리가 여기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어저께 우리 코스피가 상승한 이유는 대체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다 내렸었는데도 양봉으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뭐 위력 때문일 겁니다. 그죠? 삼성전자가 4.77% 어저께 상승하는 바람에 대체적으로 다 떨어졌는데, 어저께 코스피는 상승하는 그 삼성전자의 어떠한 파워가 있었죠. 파워가 발생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는 0.51%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뭐 그런 반면에 좀 불안하기도 하죠. 항상 주가는요, 위기 속에서 피는 꽃입니다. 위기 속에 피는 꽃인데, 이 위기설이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을 마감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너무 가파른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말이죠. 일부 이제 조정 구간이 진행되지 않겠나, 곧 그렇게 봐집니다. 어쨌든 명절 전까지, 명절이 대략 한 12일 정도 남았는데, 명절 전까지는 뭐 박스권이나 조정을 받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일단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잘 유지하시고요. 지금 뭐 삼성전자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들이 많긴 하는데, 지금의 영역은요, 지금 잠시 우리 삼성전자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지금 53,000원대에서 58,000원대 지금 매수를 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은 뭐 음봉을 기록하긴 했지만 어제보다 1.44%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NXT에서는 9만원대까지 돌파했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KRX 기준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84,700원까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 이제 그 목표가를 다 올리고 있고 정권가도 올리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의 영역은 기존에 우리가 뭐 낮은 거의 바닥에서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요 라인대에 다 매수를 지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가져갈 수 있지만, 지금 매수한다? 매도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아직까지 주가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지 않나, 그렇게 봐지는데, 매수하는 거는 뭐 큰 수익을 목표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 88,000원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9만원대가 기다리고 있겠죠. 뭐 96,800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종가 기준이 아니고 고가 기준입니다. 지금은 삼성전자는 밑에 박스권에서 매수했던 분들의 영역이지, 지금 새로 매수한다면 큰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오긴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고요. 다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어쨌든 뭐 삼성전자 주주분들 뭐 대부분 다 들고 계실 건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수익 잘 내시기를 바랄게요. 뭐 급하신 분들은 명절 전에 뭐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일부 드러내서, 그죠? 뭐 개인 자금을 쓰시든지, 저는 뭐 지금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그런 장면이죠. 자, 급기야 오늘 거의 60%대 가까운 수익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50에서 60% 정도 수익이 나 있을 건데요. 어쨌든 다들 축하드립니다. 아직까지는 매도 타임은 아니다.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 지금 만약에 들어와서 수익을 기대한다 그러면 20-30% 난다 그러면 기존에 들고 있던 사람은 40-50%가 상승을 하겠죠. 우리 올라간 거에 퍼센트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복리 효과가 있는 거니까. 지금 진입하는 사람과 예전에 5만원대 매수를 하신 분들하고는 수익률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샀다 그러면 오늘 1%가 올라간다.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가 오늘 상승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오늘 매수하신 분이 그럼 10% 수익이 났겠지만, 저 5만원대 매수하신 분들은 그렇지가 않죠. 최소한 뭐 15%, 16%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보게 되죠. 우리는 저점에서 샀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확인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발품을 팔아서 계산기 앞에 놔두고요. 내가 53,000원에 샀을 때 지금 가격에서 오늘 10% 올랐다면 어제 가격에서 나는 몇 프로가 수익이 났느냐. 계산기를 가지고 직접 두드려 보시면 됩니다. 그죠? 어쨌든 삼성전자는 지금은 새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매물대가, 지금 자리가 매물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매물대가 지금 많아요. 이 자리들이 지금 매물대인데, 이 매물대가 많은데 이걸 극복을 하게 되면 뭐 9만원대 10만원대, 저는 분명히 연초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매수할 때, 그죠? 연초에 1, 2월 달에 삼성전자 목표 가격은 106,000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물론 뭐 제가 신이 아닌 이상 뭐 앞 방송에 다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확인들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106,000원 목표가를 설정을 한다. 내 나름대로 이제 방식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연말까지 제가 106,000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정도 갔으면 좋겠다.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목표액을 설정을 했는데 점점 가까이 다가오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설레고,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좀 큰 금액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뭐 적게는 뭐 한 700만원,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억대가 넘어가는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어젯밤에는 뭐 한 분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지금 뭐 직장 생활이 많이 힘든가 봐요. 일이 많아서 힘들어요. 일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저를 잊지 않고 전화를 물론 유료 회원 아닙니다. 유료 회원은 쌍방 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저하고 전혀 수수료 뭐 이런 대가가 발생하지 않는 그 지인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사실은 목소리 들어보니까 힘이 좀 많이 빠지긴 빠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부여잡고 뭐 술 한잔 곁들이면서 이야기를 좀 할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 뭐 몇몇 분들이 전화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소중한 감사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저도 제 뜻대로 이렇게 다 잘 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산의 증식, 그죠? 적게는 뭐 몇백만원 이상, 그죠? 뭐 벌었지만 많게는 거의 뭐 5, 6천만원 버신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쨌든 그런 전화를 받고 조금 뿌듯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드머니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리 효과라는 것은 꾸준히 하는 거에 대한 보상입니다. 꾸준히 하지 않고 복리 효과를 기대하는 거는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죠? 그거는 뭐 수학이 아니라 산수를 뭐 도대체가 산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산수를 해서 곱하기를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뭐 30년간 하든지 20년간 하든지 10년간 이렇게 두드려 보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복리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서두에 뭐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했고요. 코스피는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조정장이었습니다. 0.25%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코스닥이 하루는 코스피가 가고 하루는 코스닥이 가고 뭐 어떨 때는 똑같이 가고 똑같이 내리는데, 요즘은 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시소 게임을 좀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가 상승하면 코스닥은 하락하고, 그죠? 코스닥이 상승하면 코스피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코스닥은 오늘은 0.25% 하락 마감을 했다는 거, 뭐 이런 것은 뭐 사실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실 거니까.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유리기판, 요즘 반도체 관련주가 굉장히 뜨겁죠. 그죠? 예. 그러니까 물론 저도 신이 아닌 이상 작년 대략 작년 대략 한 7, 8월 달이었나요? 그때쯤부터 이제는 주목을 해라.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이제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박스권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했던 점이 올해 작년 11월 달 정도에 이제 박스권이 시작되었죠. 그죠? 대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1월에서 4월 사이에, 그죠? 진입을 5월입니까? 1월에서 5월 사이에 진입을 다 해서
좋은 수익들을 지금 내고 있다.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를 믿지 못하면 다른 기업은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물론 뭐 테마성이 강한 기업이라든지 또는 그 트렌드에 맞는 그런 기업들이 등장을 했죠. 우리가 지금 삼성중공업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중공업, 조선주도 들고 있고 포트에, 그리고 뭐 반도체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좋은 기회였고, 예, 이렇게 해서 두 삼성그룹 종목들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금 굉장히 증폭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거의 뭐 280에서 300% 지금 수익이 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매도해라고 권유는 하고는 있지 않는데 좀 더 지켜보고요. 이제 매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자, 삼성 전자는요 놔두고요. 오늘 반도체주가 근래에 굉장히 뜨거운 그런 시장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의 이제 미래에는 말이죠. 이 기판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반도체의 기능과 또는 어떤 역할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세상이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고요.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맞는 반도체가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죠. 고사양 제품에는요, 뭐 우주 왕복 항공선도 마찬가지고요, 뭐 자율주행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뭐 하이프루프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방산 무기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반도체가 없이는 그 무기들이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는 결국은 쇠퇴할 수 있는 사업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언제 매출을 많이 끌어내느냐, 언제 빨리빨리 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을 내놓느냐, 그 싸움이지, 반도체가 쇠퇴하거나 후퇴할 가능성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불가하죠. 예? 세상이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속도에 맞춰서 반도체도 똑같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반도체가 따라주지 못하면 그러한 고사양의 제품들이 품질이 저하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반도체는 끊임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그 생활비가요, 뭐 50년치, 그죠? 50년치 생활비가 있다 그러면 그냥 삼성전자를 계속 그냥 안 팔고, 그죠?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그 정도의 중요성이 있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물론 뭐 조정은 받겠죠. 크게 조정도 받고 작게도 받고 또 크게 상승하고 작게 상승하겠지만 꾸준히 장기 투자자의 개념에서는 절대로 뭐 팔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죠? 고점이라든지 저점을 우리가 확보한 상태에서는 굳이 계속 가져가지 말고 다시 저점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더욱더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 부를 취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자, 그래서 이 반도체의 역할이 강화가 되고요. 반도체의 어떤 기능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고품질의 반도체가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뭐 HBM3, HBM4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는 있는데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뭐 D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관련 종목 부품 제품들인데 앞으로는 반도체가 고사양으로 되면서 반드시 여러분들 점고해야 될 게 뭐냐면, 아무래도 제품의 기능이 좋아지면 열이 많이 발생을 해요. 열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반도체도 굉장히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플라스틱 플라스틱의 어떤 기판에서 반도체를 갖다가 설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공정성이 좀 불량률도 높고요. 예,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열에 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배치 어떤 이 기능적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배열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반도체는 얼마만큼 미세하게 미세 공정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조립과, 그렇죠, 설계가 잘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능과 어떤 제품의 질이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아무래도 이 제품의 기능이 좋으면요, 반도체는 더욱더 고사양, 그러면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존의 플라스틱의 어떤 기판에 반도체를 만드는 것은 이제는 열에 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품의 질도 떨어지고 또 어떤 연장성 이런 것들도 떨어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판이 유리로 받는다. 유리로 바꿔서 이제 기판을 설치를 해야 된다. 아무래도 열에 좀 강하다 보니까 플라스틱보다는 훨씬 강하죠. 그리고 어떤 반도체 배열에 굉장히 미세한 공정에서 어떤 설계가 그 플라스틱보다는 굉장히 용이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많은 뉴스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다 뭐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미래에는 이 플라스틱의 어떤 기판이 이제는 유리 기판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자각을 하고요. 유리 기판에 대한 공정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난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삼성전기죠. 삼성전기가 근래에 이렇게 많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죠? 대략 한 4개월 만에 100%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삼성전기가 유리기판에 거의 이 사업을 굉장히 삼성전기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기판은 삼성전기 쪽에서 사업을 지금 이 삼성전기의 자회사가, 그죠? 내가 까먹었네. 에버솔릭스인가요? 에버솔릭스,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자회사를 통해서 유리기판 사업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지금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죠? 조정받는 구간, 그죠? 조정받는 구간까지는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예, 기다려 주셨다가, 자, 이 박스권 내에, 제가 그린 박스권입니다. 이 가격대로 만약에 진입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를 해서 수익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쏠쏠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기대 수익률을 만약에 박스권까지 떨어져 준다면 그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그죠? 예,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제가 기업 분석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할 필요가 없죠. 예, 거의 탄탄대로죠, 그죠? 예, 탄탄대로입니다. 자, 볼까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죠. 8조 8천억, 그 다음 10조 2천억, 그리고 11조를 올해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측을 지금 하고 있네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7,350억에서 올해는 8,344억을 기대하고 있고, 당기순이익은 7천억에서 6,400억. 당기순이익은 좀 다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퍼가 조금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요, 제가 중요시 여기보는 기업의 안정성 차원에서 부채 비율을 보면 40%대입니다.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죠. 부채 비율이 40%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올해는 ROE와 ROA가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건드릴 게 없어요. 유보율도 그렇고요, 부채 비율도 그렇고요, ROE도 그렇고요, 퍼다든지 PBR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걱정거리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자, 보시면요, 지금 퍼가 20.65로 다소 업종 포보다는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이번에 과하게 지금 급등을 하는 구간에서 지금 그렇게 나왔는데, 이 회사는 배당이 좀 작습니다. 1%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좀 그렇다. 그래서 배당만 조금 더 올려주면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만약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박스권 구간, 그죠? 박스권 구간까지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충분히 퍼도 저평가 기준에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 박스권 구간, 제가 지금 꺼놓은 박스권 구간에서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면 되겠다. 그래서 이 회사는 기본적 분석이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유리기판 사업에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삼성전기는 당연히 삼성전자에 납품하겠죠, 그죠? 같은 계열사인데 당연히 결합되어 있는 회사니까 당연히 삼성전기는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주 고객처, 이런 게 좋은 거죠, 그죠? 같은 그룹사에서 그 제품에 필요한 부품을 같은 계열사에서 만들어내고 그걸 그대로 어떻게 해요? 제품의 질을 올려서 납품한다. 그러면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고정 거래처가 완전히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유리기판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 분석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매출액의 증가율이나 영업이익 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이는 수익성도 보고요. 유보율이나 부채비율 등의 안정성 비율도 보고요. ROE 등을 통해서 기타 수익률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매출의 성장, 그리고 이익의 성장도 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을 기본적 분석을 꼬치꼬치 따질 필요까지는 없다. 예, 금방 봤다시피 빵빵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만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내가 매수를 하는 시점에서는 한 번 정도는 기본적 분석을 아무리 계열 기업이라 하더라도 확인을 해야 되는 습관은 반드시 가지셔야 되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박스권 구간을 제가 지금 만들어 드렸는데, 이 구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해서 원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유리기판 기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 재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탄탄대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기다. 제 기본적으로는 제 욕심 같으면 한 14만원대까지 떨어져 주면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재무제표는 별로 좋지 않지만 요즘 많이 말들이 많은 기업이 SKC입니다. 테마성이 굉장히 강하죠. 자, SKC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뭡니까? 제가 아까 좀 말을 잘못했네요. 삼성전기가 아니고 그 에버솔릭스는 그 자회사 있죠. 에버솔릭스 자회사는 삼성전기가 아니고 SKC죠. 이 기업입니다. 이 기업. 제가 착각을 했네요. 자, 그래서 에버솔릭스에 대한 이제 유리 사업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SKC가. 그리고 거의 뭐 할 것 같아요. 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파일럿 라인이라 해가지고 시험 라인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삼성전기는 내년에서 양산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내년 초가 될지 뭐 내년 말이 될지 제가 좀 헷갈렸네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시험 라인을 가동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제품을 양산하겠다라는 그런 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SKC는 지금 현재 유리기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금 보고 계신 기업은 삼성전기는 벌써 시험 라인이 다 만들어져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일럿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파일럿 라인. 자, 그래서 삼성전기는 뭐 가시화되었고요. 근데 SKC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리기판 관련 테마주에 엮여 있습니다. 엮여 있다 보니까 제가 이 SKC 이 많은 분들이 지금 추천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요 모르겠습니다. 이 테마성이 강한 건 확실합니다.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죠. 테마성이 강한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그죠? 이 재무제표상을 보면 2023년도에 영업 손실, 2024년도 영업 손실, 올해도 영업 손실, 뭐 3년 연속 영업 손실이니까 당기순 손실은 뭐 자명한 일이죠. 그리고 올해 1, 4분기, 2, 4분기까지도 영업 손실을 계속적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기업이 무조건 뭐 부실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매출은 1조 9천억을 올해치를 예상하고 작년에는 1조 7천억을 매출을 달성했어요. 자, 이 뭐가 문제일까? 매출을 1조 4천억, 1조 7천억, 그리고 올해 1조 9천억, 대략 2조 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 손실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당연히 뭐 원가의 상승률과, 그죠? 그리고 판매비 일반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었을 거고, 또한 뭐 개발비 등도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만, 물론 뭐 이런 회사가 많이 턴어라운드가 오게 되면 실적을 굉장히 잘 낼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잘 낼 수는 있는데 무조건 손실 난다고 해서 버리는 건 아닌데, 이 회사는 매출은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2023년부터 3, 4, 5 매출은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점검을 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채 비율이 다소 뭐 거의 200%에 이제 육박하게 다가오고는 있는데, 이 회사가 만약에 이제 제품 개발에 성공을 해서 만약에 이 사업 제품이 확산이 된다, 매출이 확산이 된다 그러면 그에 따른 영업이익은 뭐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 회사가 뭐 유리기판 그리고 일반적으로 화학기업인데, 만약에 반도체 기업이라면 뭐 SK 뭐 하이닉스를 예를 든다면 보통 반도체는 마진율이 한 40%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억을 팔면 40억이 남는 장사를 해요. 그만큼 반도체는 어떤 그 마진율이 높은데, 뭐 내년에는 D램 가격도 오를 것이다, 뭐 HBM3나 4도 가격이 오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욱더 매출이 상승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 마진율이 40%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영업이익률이 40%는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못해도 30%는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매출은 거의 2조 원에 육박한데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일단은 뭐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원가 상승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개발비가 투입이 많이 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뭐 인건비 상승 이런 것들도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회사는 지금 이제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손실이 계속 기록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자, 연간으로 한번 볼게요. 자, 내년에는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2조 5천억을 매출할 것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전의 매출로 돌아가는 거죠.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까지 이제 좀 더 더해진다면, 그죠? 더해진다면
영업이익은 더욱더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 2020년도, 2021년도를 한번 보세요. 이 재무제표가 굉장히 아름답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지금 아름답게 나와 있어요. 매출도 2조 4천억과 2조 2천억, 영업이익은 2천억과 4천억 나왔고요. 당기순이익은 730억에서 3,400억으로 껑충 뛰었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 모습을, 그리고 부채 비율도 200%가 아니고 170%대에 머물러 있었죠. 자, 이렇게 좋았던 기업이 지금 이제 매출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떨어진다. 물론 2022년에서 2023년도로 가면서 매출이 무려 얼마 떨어지면 9천억이 떨어졌어요. 그죠? 9천억이. 그런데 작년에는 1조 4천억에서 1조 7천억, 올해는 다시 1조 9천억, 2조 때 다시 진입을 할 것 같고요. 내년에는 2조 5천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예상치니까 확실한 건, 정확한 건 아니죠.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예전의 매출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자, 2조 5천억대. 자, 그런데 영업이익은 작년에, 그때 당시 2천억과 4천억이었는데, 640억, 650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마진율을 좀 끌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SKC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거의 될 거는 같습니다. 거의 될 거는 같은데 아직 확정은 안 났으니까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없죠. 우리가 더 조금 인내력을 가지고 조금 더 지켜봐줘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봐지고요. 뭐 기술적 분석에서는 충분히 뭐 지금 이제 뭐 대략 9만 원대까지는 봐야 되겠네요. 지금 주가에서는 9만 원대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들어갈 수는 있지만 기본적 분석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나 매출이 2조 원대를 매출하고 있는 기업이다. 쉽게 무너질 수는 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충분히 뭐 바닥권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KC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정권사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관심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지켜봐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자, 세 번째 볼 종목은요. 기가비스라는 회사입니다. 기가비스. 자, 이 회사는 벌써 유리기판, 그죠? 유리기판을 검사하는 장비가 벌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기가비스가. 그리고 장비 테스트를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리기판 시대가 오면 이 회사는 장비 납품업체로서 충분히 실적을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근래에 이렇게 반도체주가 따라서 그죠 상승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회사도 지금은 지금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전부 다 굉장히 치고 올라온 상태거든요. 지금 치고 올라온 상태인데 한번 조정이 다시 올 겁니다. 조정이 다시 올 거고요. 조금 어떤 반도체주가 관련주가 조금 주춤해지면 이 종목들이 다시 되돌아가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가비스라는 회사는요, 재무제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이고, 잠시만요. 이게 한 방에 확대가 되질 않네요. 자, 보시면은, 작년에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지만 당기순이익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요, 900억대에서 260억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뚝 떨어졌죠? 자, 그래서 지금 매출이, 1, 4분기 46억, 2, 4분기 89억, 그죠? 연간으로 환산을 한다더라도 작년보다 더 매출이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있어 보여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매출이 떨어진 동인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찾아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반도체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검사 장비주이기도 하고요. 또 광학 검사하는 그런 기술력을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수요가 이제는 늘어나긴 할 건데,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일단은 매출이 이렇게 급감했다. 물론 기업을 분할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는 있는데 매출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 4분기에는 영업 손실, 당기순 손실을 기록했는데 2, 4분기에서는 영업이익과 당기순 이익을 좀 동시에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재작년과 그 앞에 2022년도에는 그에 비하면은 굉장히 지금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굳이 지금 이 회사가 테마를 타서요 급등을 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매수를 들어간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이 종목에 들어간다 그러면 대략 한 23,000원 정도? 예, 23,000원대까지 떨어져주면 가장 이상적인 금액인데 23,000원보다는 한 25,000원대나 6,000원대 진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그래도 이 회사의 미래 과거에 어떤 실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근데 지금 너무 과하게 떨어졌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 대비했으면 고점 대비 대략 60% 이상 떨어졌거든요. 60% 이상. 자, 그래서 저점은 저점 매수 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하겠는데 재무제표상에서 보여주는 어떤 시그널은요 그렇게 너무너무 좋다 이런 관점은 좀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살짝 테마를 탄 겁니다. 그래서 테마를 탔다는 것은 단기 테마냐 중장기 테마냐에 따라서 어떤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회사는 23,000원대에서 25,000원대 사이에 충분히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 매수 타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물론 뭐 상장한 지 3년이 채 지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위험 부담성은 있다. 그리고 기본적 분석은 현재까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과거에 고점을 찍었던 상장 이후에 고점을 찍었던 105,000원의 어떤 명예를 다시 가져오려고 그러면 이 기업은 빨리 매출을 지금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 지금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유리기판이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던 삼성전기 기업을 보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 내년에 이제 양산을 시작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본격적으로 유리기판의 시대가 오긴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기대가 된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굳이 지금 빨리 조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가지고요, 어떤 실적이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도 들어가겠다 그러면 23,000원과 26,0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저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점에 들어가서 고점에 왔을 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수익을 바라볼 수 있다. 또 유명한 종목, 좀 테마성이 강한 필옵틱스입니다. 필옵틱스도요,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되고, 자, 유리기판을 절단 커팅, 잘라내는 거죠. 그죠? 그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장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납품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적이 굉장히 호전적인 반응을 일으킬 겁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필옵틱스가 반도체 관련주로서 조금 다른 테마도 많이 탔었죠. 예, 굳이 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자,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실적이 좋았어요. 그죠? 매출도 3천억, 4천억, 100억까지 올라왔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매출이 급격하게 지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것을 한번 볼까요? 자, 연간을 보면 지금 이제 올해 예상치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 매출을 최소한 분기마다, 그죠? 매출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느냐. 답이 나오거든요. 대충 700억 이상은 돼야 되는데, 자, 그런데 지금 1, 4분기, 2, 4분기가 300억대 매출을 기록하지 못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영업 손실, 단기 손실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3, 4분기, 4, 4분기에는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작년에는 3, 4분기에도 실적이 안 좋았고요. 4, 4분기에는 이익을 조금 냈지만, 4, 4분기 매출이 집중되기도 했지만, 대략 700억에서 1200억대의 매출은 계속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실적을 유지하려면. 근데 너무 줄었어요. 자, 그런데도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테마를 한번 보세요. 올해 1월 달에 52,000원까지, 그죠? 14,000원대에서 52,000원까지 올라가는, 물론 뭐 어떤 주식은 당연히 재무제표를 보고 참고는 하겠지만 기대감으로 먼저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을 지금 보여줘야 되는데, 그죠?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만한 실적이 나오진 않고 오히려 매출이 급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필옵틱스는 가능성은 충분한 회사입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회사인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들어갈 시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되겠죠.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맞출 수 없죠.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뭐 지금부터 10배가 더 갈 수도 있는 문제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재무제표와 예상했던 실적과는 완전히 좀 동떨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지고 지긋하게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 종목에 내가 만약에 들어가고 싶다 하면은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23,000원대까지는 기다려 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23,000원대면 대략 한 요 금액대인데요. 뭐 어떤 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주관이니까요. 자, 이 가격대까지는 여러분들 최소한 기다려 주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재무제표는 저는 뭐 매수 사인을 지금 뭐 유료 회원들이 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지금은 뭐 무방이니까 안 계시겠지만, 어쨌든 저희 회원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에 지금 현재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그리고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을 내주지 못하고 있다. 물론 3, 4분기, 4, 4분기는 돌변해서 급등을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나 지금 이제 유리기판은 제가 항상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1위 기업은 삼성입니다. 삼성그룹인데, 삼성그룹 자체도요, 내년부터 양산을 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선반영하니까 미리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어떠한 기업도요, 재무 건전성을 무시하고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9만 전자, 8만 전자에 물렸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본전 가격이 거의 흡사하게 다가오니까 개인들이 지금 다 틀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는데 이 개미들은 지금 다 던지고 있습니다. 자기 이제 본전 가격 오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수익을 못 낸다는 거죠. 제가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습니까? 8만원대, 9만원대 물려가지고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머리 아프다고. 뭐 전세 자금이니 결혼 자금인데 어떻게 해야 돼? 손절을 해야 될지 던지지도 못하겠고, 뭐, 가지고 가기도 힘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런 투자자들은, 물론 뭐 처음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8만전자, 9만전이 물렸다면, 지금 5만원대 떨어졌을 때 제가 뭐 그냥 막 대출을 받았으라도 더 사서 더 사라.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회냐라고 제가 얼마나 삼성전자 추천할 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매번 방송할 때마다 삼성전자를 건드렸지 않습니까? 왜 지금 안 사느냐? 추가로 더 사야 된다. 월급 받으면 더 사라. 돈 아껴서 더 사라. 옷 같은 거 사지 말고 작년 옷 입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될 건 없잖아요. 그죠? 그 돈 다 아껴가지고요. 식료품도 아끼고 다 아껴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 어떻습니까? 예, 그때 샀더라 그러면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나 지금 본전 가격이 오니까 던지는 게 개미 현실이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서 제가 강조를 자꾸 하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종목에 들어가시고 들어갔다 그러면 그 기업을 믿고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제가 물론 뭐 정액 투자의 법칙도 뭐 말씀을 꾸준히 모아가는 그런 기법도 항상 제가 강조를 많이 했죠. 참 좋은 기법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서 받아들여서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확신이 있을 때는 좀 큰 금액이 들어가도 된다. 뒤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본전에 오니까 이제 던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뭐 개미들은 그죠? 주구장창 좀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갔나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외국인들 한번 보세요.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도 뭐 순매수를 했습니다만은 끊임없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매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자, 그런데 이 매수를 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개미들은 던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좀 답답하기도 하고 오히려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제가 뭐 같이 보여주는 번호를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끊임없이 매수를 순매수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그죠? 오늘인지 모르겠는데 앞의 날인지 어쨌든 끊임없이 삼성전자가 외국인 순매수량에서 거의 뭐 독보적인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순매수량 기준입니다. 어쨌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주가는 저점에서 매수해서 그죠? 이제는 바닥권이다라고 확인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요때 들어갔잖아요. 그죠? 지금 들고 계시니까 말씀드리기가 너무너무 편한데요. 우리 분명히 요 가격대 다 들어갔습니다. 그죠? 또 뭐 있습니까? 우리 뭐 삼성중공업도 똑같이 한번 볼까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 들어갔어요? 삼성중공업만 맞죠. 너무 많이 올라가 깜짝 놀랐네. 우리 분명히 이 라인 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닥권을 형성할 때 매수를 해서 꾸준하게 이 기업을 믿고 기다려주면 이렇게 실적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 280에서 300% 지금 수익이 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팔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어떠한 상승을 물론 뭐 조정을 더 받을 수도 있겠죠. 조금 더 기대를 해보면서 뭐 마스가라든지 미국 쪽의 움직임 그리고 전 세계 조선업에 대한 움직임을 좀 관찰을 하면서 좀 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주식 투자는요, 바닥권을 형성할 때 매수를 하고 반드시 재무제표를 확인을 하시고 분석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것을 여러분 습관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HB 테크놀로지입니다.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제가 한 번씩 설명할 때 테마성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이런 급등과 급락을 어떻게 반복하는 기업. 자, 그러면 테마에 대한 어떤 반응도가 굉장히 높다. 테마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주가의 기준을 한번 볼까요? HB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이 회사도요, 장비 기업입니다. 금사 장비 기업입니다. 유리기판 금사 장비입니다.
작년에도 그 매출은 1,400억, 1,100억, 그리고 작년에는 1,600억을 기록을 했는데, 자, 작년에는 단기순 손실을 기록을 했죠. 예, 단기순 손실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주가가 무려, 예, 뭐, 연초 대비, 그죠? 요까지 떨어지는, 예, 이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예, 실적이 손실이 나버렸습니다. 많이 기대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자,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매출 기준은요, 매출 기준은 뭐 작년보다 조금 떨어지는 올해치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1, 4분기에는 영업 손실, 단기순 손실, 근데 2, 4분기에는 영업이익, 단기순 이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아무래도 이 회사는 영업의 수익이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기업의 매출이 지금 현재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다. 그렇게 봐지고 있고요. 어쨌든 유리기판과 관련해서는 뭐, 나쁜 기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특징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예, 35%, 40%가 채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부채가 상대적으로 자산 대비해서 작고요. 자본 대비해서도 충분한 어떤 안정성은 확보하고 있다. 작년에는 손실을 기록했지만, 자, 그래서 영업 손실과 단기순 손실을 작년에 기록했지만 올해는 단기순 이익으로 다시 전환되지 않겠나, 그렇게는 봐집니다. 그렇게는 봐지는데, 현재까지 재무제표의 만족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지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만약에 유리기판의 생산이 삼성전기에서 양산을 본격화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유리기판에 관련한 테마가 있거든요. 반드시 뜰 겁니다. 자, 뜰 건데 중요한 건,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유리기판. 근데 본격적으로 뜨는 건 내년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해 가기 전에 저점을 형성을 할 때 미리 매수를, 제가 금방 말했잖아요. 삼성전자나 삼성중공업 결국은 저점을 확인을 하고요, 우리가 매수를 하고 기다리니까 이렇게 고수익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연말까지 바닥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HP 테크놀로지는 내년을 기대를 하면서 매수를 해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손실을 비록 많이 기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동안의 어떤 유보액이 유지가 되면서, 그죠, 부채 비율도 상승하지 않고 거의 40% 밑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예, 대표님, 이 목표 가격을, 매수 목표 가격을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1,800원 제시하겠습니다. 1,800원대의 어떤 저점 지지선이 형성을 하고 있는데, 1,800원대 오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들어가다가 연말 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금액을 다 넣으시면, 물론 그게 10만원이 될지 100만원이 될지 1000만원이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좀 기다리셨다가 1,800원대, 그죠? 1,800원대 초반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좀 매수를 조금씩 이제 해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캠트로닉스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 이오테크닉스 등등의 기업들이 있는데, YC캠도 있고요. 있지만, 오늘은 HB 테크놀로지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기업의 예전에 어떠한 실적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매출은 나름 유지를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유리기판의 어떤 생산력이 확대가 된다 그러면 그 검사 장비를 판매를 함으로써, 그죠, 충분히 테마를 탈 가능성이 있다. 실적과 더불어서 테마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 가격은 3,100원 정도, 만약에 1,800원대에서 매수를 해서 상승을 한다면 언제쯤 일단 스탑을 걸어야 되느냐, 3,000원, 일단 3,000원을 제시하겠고요. 두 번째는 4,2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한 번 더 제가 반복을 할게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내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든지, 아무리 좋아하는 종목이라든지 기대되는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뭘 해야 된다고요? 그 기업의 재무제표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무제표를 봤을 때 지금 가격이 확실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과감하게 또 들어가야 됩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연속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저점을 잡아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지금 이 박스를 그렸는데요,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죠. 결국은 저점이 맞았죠. 예, 제가 일반적으로 제가 똑똑하다, 또 무조건 제 말을 따라라, 저는 그런 따위 말은 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삼성중공업도 결국은 바닥권이 맞았죠. 그죠? 이렇게 상승을 해서 엄청나게 수익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열심히 듣고 투자를 해라, 이런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투자할 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기본적 분석을 가지고 기술적 분석에서 저점 확인을 하시고 매수를 하신 다음에 그렇게 확신이 든다 그러면 과감하게 매수를 하시고요. 이 기업이 실적 낼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된다. 그래서 유리기판을 지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상승을 막 하니까 유리기판 따라잡기 그런 저는 방송하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유리기판의 테마가 강하게 부는 것은 내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미리 지금 한 4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언지를 드리는 겁니다. 왜? 저점이 나오면 잡아야 되니까. 지금 잡아놔야 되니까. 그쵸? 예. 예전에요, 여러분 많은 애널리스트나 증권회사, 증권 방송에서는 요 지점이요 고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팔고 나갔었습니다. 실제로 뭐 주가가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다 팔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서 다 매도를 했거든요. 지금 얼마입니까? 여러분 21,800원, 21,300원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기업이 철저하게 미래 성장 가능성을 예측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는 재무제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테마에서도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테마를 전공을 하시든지 아니면 재무제표 분석에 대한 전공을 둘 것인지 저는 뭐 욕심이 많아서 둘 다 열심히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긴데요. 여러분들도 하나를 일단 중점적으로 파시고 그 다음에는 또 기본적 분석을 재무제표 분석을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에서도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서 나는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재무제표 분석을 최소한의 어떤 재무제표 분석 정도는 하실 줄 알고요. 투자를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내가 어떤 보유한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 종목 뉴스만큼은 제발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그냥 던져놓고 그냥 뭐 오르겠지 또는 뭐 저러다 가겠지 아유 많이 물렸는데 막 던져놓자 이런 심리를 가지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던 기업이 수익이 나고 있거나 순실이 나고 있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연연하지 마시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그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종목 뉴스 그 종목에 해당하는 뉴스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의 어떤 여러분 발품을 팔지 않는다면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10배 간다 30배 간다 50배 간다. 저도 그런 종목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좀 추천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30배 간다 뭐 지금 삼성전자가 뭐 80만원 간다 뭐 이런 말까지도 나오거든요. 물론 그럼 뭐 한 500년 지나면 뭐 갈 수도 있겠죠. 언제 갈지 저는 뭐 그런 예상 못 하겠습니다. 최소한. 자, 근데 목표가는 나름대로 이제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기도 하긴 하는데요. 일단 뭐 삼성중공업 뭐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가 있긴 한데 오늘은 뭐 조선업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유리기판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유리기판은 바뀔 겁니다. 플라스틱 기판은 열을 참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유리는 다릅니다. 유리기판은 플라스틱보다는 더욱더 열에 강하고요. 더욱더 제품의 어떤 설계를 하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플라스틱보다는 굉장히 일정한 간격과 일정한 어떤 그 기술을 똑같은 어떤 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기판이다. 그래서 유리기판은 바뀔 것이다 라는 저 개인적인 거의 확신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기판보다는 물론 아직까지도 플라스틱 기판 큰 고사양의 반도체는 필요 없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기판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유리 기판이 더욱더 이제 정밀화되고 반도체가 더욱더 이 뭐라고 해야 돼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그죠? 그리고 더 좋은 기능을 가진 반도체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유리기판이 되어지지 않겠나 이제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유리기판에 관련한 종목들이 일제히 움직이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조정받고 또는 뭐 기가비스가 조정을 받고 HB 테크놀리지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 내가 예상하는 목표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적으로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올 연말까지는 이러한 종목들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서 미리 바닥에서 매수를 해 놓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자, 그렇다면 재무제표를 확인을 하시고요. 의심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스TV 서정구 대표 2025년 9월 23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